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직 이제 기본서 한 바퀴가 돈 상태에서 모의고사 본 거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높지 않게 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풀면서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는 거 제외하고는 문제가 막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최대한 빨리 제가 해설 강의 할 테니까 필요한 것만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한 5월, 6월 지나고 나서 다시 문제 보시면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었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 모의고사니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41번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41번부터 80번까지가 우리 부동산 공법 문제예요. 우리가 2차를 볼 때 중개사법이 1번에서 40번, 그리고 우리가 공법은 41번에서 80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41번 나올 때 용어 정리가 나오거나 얘가 안 나오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문제 한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한 문제, 도시군관리 한 문제. 그래서 순서대로 할 건데 용어 정리는 전형적인 문제라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41번. 자, 1.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진다.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인데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두 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맞죠? 2. 도시공객 시설사업 그러면 기반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이 되면 도시공객 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고. 3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밀도가 높아서 관리합시다. 그러면 왜 관리하는데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 개발을 많이 못하게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든 건데 3번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여기까지 맞아. 부족할 거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완화가 아니라 뭐예요?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지구 단위계 그러면 일증계양으로 기억하랬어요.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용 합리화에서 기능 뭐 증진하고 이렇게 미관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 불러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기본 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지시하는 거죠. 어디에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2번. 자, 광역도시계획 문제인데 얘는 광역종합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 이런 말 안 써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 얘 이거 안 나와. 네, 얘 둘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했는데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 이런 거 없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2번.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단독으로 짤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얻어요.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해서 도지사가 짠 거기 때문에 도지사가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 얻지 않는다니까 맞고.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맞고. 자,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돼요.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국장한테 조정 신청합니다. 그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맞고. 5번.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었다.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이거는 보칙이 있는 파트인데요. 행위 제한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하게 될 때는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하려고 관청에서 직원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맞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가시면 기본계획 문제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이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뭐만 하는 거죠? 승인. 수립하는 건 only 누구만 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단 특광, 특특이 작성하면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기준할 때만 나오고 국장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온리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1번 문제가 특광 특특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국장 승인 얻으라가 아니라 본인이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 2번 도지사는 제출된 기본계획 안이 야 시장군수 기준에 안 맞아 다시 갖고 와라고 보완 요청할 수 있다. 맞고. 3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뭐부터 하고요? 협의하고 그다음 뭐 거쳐요? 심의 거쳐야 된다. 맞고.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맞고. 4. 협의 요청받으면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랬죠? 30일.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고.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송부받았어. 송부하게 되면 며칠 이상 열람시키려 했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44번. 44번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인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5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군관리 내용 입 돌아갔네 해서 요거 6가지가 도시군관리 내용인데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거, 개도시 수입 지정 변경에 관한 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있어야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 있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요거는 건축법에서 국장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지 도시공간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다음에 45번. 국토계획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 찾아라.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자, 잡는 거 봤어요? 센스가 장난 아니네.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옳은 거 찾는 건데 1. 광역도시계획은 이 계획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거 대상되지 않죠. 왜? 비구속이니까. 맞네. 2. 광역계획권 지정은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이란 건 2개의 도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는 거라 국장하고 도지사만 해서 여기 시자 들어가면 안 되죠.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 2번 틀렸고. 3번 광역이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이 광역에 부합돼야 되지. 4. 광역도시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비구속은 공청회로 주민 의견 듣고 구속력은 주민 공람으로 의견을 듣는 거니까 둘 다 의견 청취는 있어요. 항상 의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5번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댔죠. 5년마다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5번 답은 1번. 자, 이번에는 46번.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한 연결이다. 틀린 것은 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전, 일, 준. 전용주거는 1종하고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0씩 더해요. 50 더하면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은 500. 여기 이제 시행령에 있는 거니까 여기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5번 보시면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은 5, 6, 5, 7인데 50인데 60이라 해서 틀렸고 100에서 300까지인데 400이라고 해서 틀렸죠. 하한선은 신경 안 쓰시고 용적률은 상한선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은 5, 6, 5, 7인데 50인데 60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틀렸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7번.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요거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냐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2가지가 있는데 지정 특례가 있고 결정 고시 특례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할 당시에 매립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이웃지역 지정 간주고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게 있었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틀린 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어. 매립할 때 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 아니에요. 얘는 지정특례고요. 그리고 얘는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매립 목적과 이웃 지역이 같을 때만 지정특례지 뭐 같다란 말 자체가 없잖아. 완전 틀린 거예요. 2번 어천어항법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라는 특례를 하려면 어항택산 전인데 어항구역은 항상 도시지역 연접이 됐을 때만인데 여기 도시지역 연접이란 말이 없으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 연접이 빠져서 틀렸다. 3번 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그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개법의 농림지역으로 보려면 그게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죠? 관리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뭘로 가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가는 건데 앞에 관리지역 안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틀렸고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됐다. 그럼 얘는 무조건 도시 성격이 있어서 어항 택산 전할 때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 결정고시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가 아니라 결정고시 된 거로 보는 특례입니다. 틀렸고 5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보존산지 지정하면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보존산지 지정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로 본다. N 맞죠? 정답 5번이 되겠네.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8번은 용어정의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국토개혁 법령에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다.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다. 여기 1종 전용하고 2종 전용은 전용은 양호 목적이에요. 일반 같은 경우는 편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량 1편 단심이다 이랬었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양호하는데 얘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몇 종 전용주고요? 2종 전용주거 말하는 거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듣고 49번 국토개혁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우리 도간농자로 지정이 안 됐어요. 미지정이면 가장 센 거니까 건폐율을 따라갈 때 어디 제일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 적용한다. 맞고 2번 관리지역이 보, 생, 계로 세분되는데 그게 지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가장 센 거는 보존관리죠. 계획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보전관리죠. 답 2번 틀렸네. 3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됐다. 그럼 얘는 방금 전에 했었죠. 관리지역 안이란 말 아까 빠져서 틀렸었죠. 얘 맞네.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거 맞죠. 4. 공유수면 매립할 때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목적이 달라. 같으면 특례인데 다르면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 다시 무슨 계획 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맞고 5번 이거 나왔네.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되는 순간 얘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다. 얘는 아까 지정특례라고 해서 틀렸었잖아요. 얘는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하니까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국토개혁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해가지고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물건 적치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단 형질 변경할 때 경작 목적은 허가 아니랬죠? 자, 1번 건축물의 건축 허가 대상. 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중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고. 3.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을 벌채하고 식재하는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허가 대상 아닌데 요거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들어갔을 때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개발의 허가 대상이지 일반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4번 토지 분할, 물건이 있는 거 제외하고 토지 분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인데 경작을 위한 건 제외하고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다. 2번 지문 약간 어색한데 그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문에서는 해당하기 좀 어색하게 나왔어요. 정답은 3번. 자, 51번. 국토개혁 법령상
용도지구 중에 문화재, 중요설물, 문화생태적 보존 가치가 크다. 그 보호하려면 보호지구 지정하죠. 그래서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얘네들 통칭해서 보호지구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52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거 우리 매수 청구란 제도는 내 땅이 도시공계획 시설이 됐는데 10년씩이나 사업을 안 하는데 보상도 안 해줘.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행위자를 완화해줬다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이제 3층 이하의 다음 건축물, 공작물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결정이 도로로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서 매수 청구했어요. 그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알려줬대요. 매수하지 않아. 그럼 진짜 미안하니까 3, 공은 허가받아 가능한데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랑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 3층 이하의 의원, 1종 근생이죠. 단독주택도 가능하죠. 근데 바다면적 200의 중개사무소는 2종 근생이에요. 그리고 그 3번에 단란주점하고 뭐는 뺀다고 그랬어요. 안마시술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하고 노래연습장하고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2종 근생이 되는 거니까 3번은 단란주점이라서 안 된다. 정답 3번 되겠네. 자,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했던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장이 하되 국중공들천에 해당되면 국장도 지정할 수가 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대장 제외하고요. 얘는 지정권자 될 수 없죠. 그러면 답이 뭐냐? 1. 국장도 있고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고 경기도지사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들어있죠. 단 시장 군수는 못 한댔잖아요.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정답 5번. 자,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고시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농림지역이었어요. 지정되자마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한다고 그랬는데 의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거나 취락지구였던 지역은 의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로 본다가 아니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그래야죠. 취락지구를 지우고 도시지역이라고 해야죠. 답은 1번이네. 2번. 시도대장이 만약에 지정하면 누구도 알아야 되죠? 국장. 국장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맞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하고 물건 삭고 형질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주목벌재 식재,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주목벌재 식재도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특광 특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맞고. 근데 지정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 가능한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내 신고해서 시수 3신이었는데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다. 밑줄 착수한 자는 계속 가능한데 며칠 안에 신고?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맞고. 5번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개발의 허가를 위반했으면 1단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하죠. 그래서 1단계가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감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여기서 감가보상금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수용 방식에서 청산금하고 감가보상금은 자주 나오는데 감가보상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업하기 전과 후 가격이 이 사업하기 전에 후 이거는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일단 감가부상금은 청산금은 개별 토지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떨어졌을 때 그때 차익분에 대해 주는 건데 이 감가부상금은 전체 토지 가격이 1,000억인데 후 가격이 990억이 됐어. 왜? 공공시설을 많이 빼먹는 바람에 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시설 과다 확보가 원인이고 공공시설을 과다 확보한 사람은 누구일 때밖에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청.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종전 소유자나 누구한테? 소유자나 또는 임차권자 등한테 기존에 있던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후 가격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지급하는 건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일 때요. 조합일 때는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합일 때는. 그럼 거기 감가보상금은 1번 행정청이 시행할 때만 발생하고 비행정청일 땐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전보다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 맞고. 3. 감가보상금은 흔히 공공시설 과다확보가 원인이다. 맞고. 4. 감가보상금은 전체 토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고 개별 토지를 적게 받으면 청산금도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복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니까 틀렸지. 답은 4번. 감가보상금은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주는 겁니다. 맞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는, 자, 원형지 공급받으면 국가지자체 제외하고 일정 기간 전매 금지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5년이고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중에 빠른 날이랬어요. 거기 첫 번째가 원형지 공사 완료일부터는 몇 년? 5년. 계약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 둘 중에 빠른 날 전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 써 있어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자,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처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자,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 발생한댔어요? 다음 날 발생한댔어요?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과 청산금은 확정된다. 그래서 거기 2번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찍으셔야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8번 가볼게요. 58번은 도시개발 법령에 규정된, 이거 헷갈려서 틀린 사람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문제 풀었는데 이걸 또 틀려. 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개칠이에요. 개칠이. 개발법은 7인.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안에 7명이 모여서 정관 작성해서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해라. 맞고. 이 조합은 설립 인가 받으면 이때 설립은 된 거고 성립된 게 아니에요. 이건 등기함으로 뭐 한다? 성립한다. 맞네. 등기함으로 떡립한다. 이건 맞고. 3번.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총액이 전보다 떨어졌어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틀렸던 이유가 내용은 맞는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나오냐면 행정청일 때만 나와요. 근데 조합이라고 돼 있잖아.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공공시설 과다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주어의 조합이 아니라 행정청이 시행자 나와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어요. 자동조합원입니다. 맞고. 5번. 조합에 관하여 개발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있는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요합니다. 맞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뭐야? 옳은 거 찾는 거네. 옳은 거. 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재개발 구역이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의 얻어야 되죠. 그럼 그건 총수 얼마요? 총수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기역은 4분의 3, 면적은 니은 얼마? 2분의 1. 4분의 3과 2분의 1 동의 얻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2번 되겠네. 동의요건은 워낙 잘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60번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 연결이 올바른 거. 아까 개발구역은 누가 먼저냐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국장, 시도, 대장 써 있는 거는 4번밖에 없네. 답 4번이네. 맞죠? 근데
정비구역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광역시 구는 제외하고 일반 광역시장이 지정하니까 광역시 군수는 지정 못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61번. 61번 요거는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거기다가 있는에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두 가지예요.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줬는데 2년을 줬는데 뭐 3년을 줬는데 5년을 줬는데 안 하면 해제 반드시 하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틀린 거 됐는데 이거 3번 답이네. 3번 잠깐 보시면 정비구역 예정구역인데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특광, 특특 시군구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정하지 않거나, 이거는 이거예요. 3년이 될 때까지 지정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인데 61번은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번은 정비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적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다 해제할 수 있다. 추진 상황으로 목적 달성 못할 것 같다 해제할 수 있다. 4번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달동네인데 5번 수수료 계량 방식으로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진행도 안 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해서 3분의 2가 해제에 동의했대.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할 수 있다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물과 그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권자나 토지만 가진 사람이 안 나와. 그럼 답이 5번이겠지 항상. 재건축 먼저 보시고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 안 나오잖아요. 지상권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1, 2, 3은 재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주거환경 4번에 건축물 소유자 맞는데 재건축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63번은 박스를 주고 그 박스 안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뭡니까? 한번 맞춰봐라. 가운데 있는 거 설명했는데 맞춰보라는 건데 첫 번째 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사업 찍으라고 그랬죠? 재건축 찍으라고 그랬죠? 그 두 번째 점이 정비기반시설 양호, 열악 나오면 재개발, 극히열악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양호 나오면 뭐예요? 재건축. 그럼 첫 번째도 재건축, 밑에 거도 재건축이니까 1번에 재건축 사업이겠네요. 정답 1번. 자, 64번.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런 거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1. 종전토지 건물의 개발법은 환지 기준에 위지면 토수, 리환, 종합 고려하는데 관리처분 방식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야.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다시 건물 짓는 거죠. 그 위치하고 지목은 의미가 없죠. 토지라고 또 수리도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면이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신청한 사람한테 돌려줘라. 맞고. 이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은 분할되고 나서 이 작은 땅 있는 사람 돈 줘서 보낼 수 있죠. 환지 무지정 개념으로 현감 청산할 수 있다.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짜려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되죠. 사업시 인가고시가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이렇게 해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줄여서 분만일이라고 했었죠. 답은 3번이 틀렸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너무 좁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가름하여 돈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건물하고 공유지분 줄 수도 있다. 입체한지 가능하다. 맞고. 5번. 1세대 또 한 사람이
하나 이상 3개의 토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를 하면 1주택만 공급합니다. 맞죠? 근데 과밀억제권력 아닌 재건축은 다 줄 수 있어. 다만 조심할 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제외하니까 하나 준다는 뜻이에요. 이 지문 잘 나오니까 5번 지문은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 시행자 갑은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익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가금으로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이 체납하면 징수위탁할 수 있습니다. 징수위탁할 때 수수료가 4글자라 몇 프로라고 그랬지? 그 전체 금액의 4%. 부가금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했다. 징수위탁이죠. 그럼 50억에 4%를 수수료로 제곱하려면 4, 5, 20, 2억이네요. 그럼 2억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니까 을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2억. 답은 3번. 예전 기출문제입니다. 정답 3번. 6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시공자 선정 잘 나와 이거. 66번은 별표 해놓고 꼭 보시는데 자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 선정.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조합 설립을 안 하니까 사업 시행 인가 후고 시장 운수는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대예요. 그래서 거기 다 필요 없고 3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 시 인가 후가 아니라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빼고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넣을게요. 자, 67번은 건축의 개념인데 빨리 끝내세요 이거. 신증, 개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이전이라는 건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살짝 같은 데에서 옮겨야지 이전이에요. 해체하는 순간 개축되는데 거기 5번 보시면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면 이전이고 다른 대지로 갈 때 그 나대지면 신축이 되는 거고 건부지면 증축이 되는 겁니다. 저 제일 중요한 거 해체하지 않고예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맞는 거 그대로 써놓은 것 같고 68번. 68번은 건축 공사의 시공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는 건축법하고 정비법 외에는 없었어요. 건축법하고 정비법인데 건축법은 제일 먼저 건축주가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거 갖고 무슨 신청하죠? 허가 떨어지면은 착공 신고한 후에 시공합니다. 그리고 저 쓸게요라고 하는 거 사용 승인 받아요.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거죠. 이 순서가 맞는 거 찾아라 해서 거기 설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죠. 그리고 나서 건축 허가 받고 사용 검사란 말은 주택법에서 쓰는 거니까 1번 틀렸고 3번에 착공하고 나서 승인 받죠. 근데 거기 4번은 승인 받고 착공한다니까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네. 3번밖에 없네요. 착공하고 사용 승인 받고 사용 유지 관리.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9번. 건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있다.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건축법 적용받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적용을 안 받는다 해서 우리 고철, 문, 간, 수 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문화재, 그리고 컨테이너, 수문 안에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답 4번에 철도 노소부지 운전보안시설이 철도 관련 시설이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 고가 위의 공연장은 건축물이니까 받아야 되고 지하철 역사 안에 자 역사는 건축법 받아요. 지하철 역사는 얘는 건축법 받고 그리고 공작물 지붕과 기둥 있는 거는 건축물이니까 받아야 되고 종로에 있는 교보빌딩 건축물이니까 받아야 되고 이 5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0번.
자, 건축법 용어 정리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일단 정착돼야 되고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돼? 기둥. 지붕하고 또는 벽. 딸려있는 시설물에다가 지하나 고가에 있는 사무소, 공연장, 이 전부 지하구 지하고까지 포함한다. 법조문 그대로 써놨네요. 맞고. 지하층 그러면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 이 바닥에서 지표면의 무슨 높이요? 최고 높이가 아니라 평균 높이, 평균 높이. 평균 높이가 층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2분의 1 이상. 두 개 틀렸네. 최고 높이를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 높이. 층 높이의 3분의 1을 뭘로? 2분의 1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주요 구조부 그러면 내기, 바보, 지, 주계단 맞고. 단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계단. 주요하지 않은 부분 그렇지 않다. 초고층으로 어디다 높다 그랬죠? 50층 이상이거나 3m 1층으로 보니까 5, 4, 20. 둘 중에 하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 단 준초고층이란 고층인데 초고층 아닌 거 맞죠? 고층 그러면 고3.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의 건축물이다. 맞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1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 단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지 않았고 동읍도 지정된 지역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람 바글바글한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계 구역과 동읍 지역과 서민구 500인 이상인 지역이면 전부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전부 적용하는데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계 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야. 그럼 전부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부 적용되는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도시 지역은 전부 적용하잖아요. 1, 2, 3, 4가 주, 상, 공, 녹이니까 전부 적용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죠. 그리고 지구 단위계 구역도 아니라고 가로에 써줬고 동읍도 아니라고 써줬으니까 여기 지역은 건축법을 전면적 적용하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럼 답이 계획관리.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72번. 이거 연습했죠 우리. 건축 허가권자의 절대 아닌 사람 우리 맹세까지 했어. 나는 절대로 도지사를 허가권자를 하지 않는다. 연습했었잖아요. 허가권자 아닌 사람 찾아라. 그럼 무조건 답이 도지사예요. 4번에 경기도지사가 답이다. 답 4번 찍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73번.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랬죠? 2년. 그래서 건축 허가받고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죠. 근데 73번에 허가 관련된 내용 다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1번에 허가받더라도 위험물 처리설은 다시 위험물 처리설 설치 허가 받아라. 의지 안 되는 거, 건축 허가 받을 때 의지 안 되는 거, 소주 먹고 위에 올라가서 춤추면 폐가망신 안 됐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주차장, 위험물, 폐기물 처리는 의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물 저장 처리설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맞고. 2번이 답이죠. 건축 허가 받은 후에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착수 안 할 때 반드시 취소다. 답은 2번이고 3, 4, 5는 맞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되고. 자, 74번 가겠습니다. 74번은 주택법령상 부대복리시설에 나열한 거다. 부대시설의 개수는, 자, 복리시설은 사람이 있는 거, 부대시설은 사람이 없는 건데 공중부대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라고 그랬죠. 경비실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무슨 시설로 뺀 거예요? 부대 시설로 뺐기 때문에 부대 시설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죠. 사람 들어가니까. 관리사무소 있네. 하나. 그리고 담장 사람 없으니까 부대죠. 담장 둘. 경비실 사람 이거 충성이니까 뭐 부대 3개. 주차장 사람 없으니까 부대 시설이죠. 입주자 지표는 복리잖아. 그럼 4가지는 부대 시설이니까 부대 시설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해야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을 쓸 때 세 종류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있었어요. 원룸형인데 온룸이라고 해서 온룸은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되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죠. 근데 거기 3번 보시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85 이하가 아니라 얼마야?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온룸했죠. 온룸 50. 답은 3번이고 그 1번 같은 경우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 가능해요? 5개층까지 허용하니까 1번 맞고, 이 원룸형 주택은 독립돼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욕실하고 뭐 있어야죠? 부엌. 욕실하고 부엌 갖춰야 된다. 맞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도 하나 공간이 나와야 된다. 4번에 지하에 설치하지 말랬죠?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맞고, 하나의 건물 안에 도시형 생활하고 그 밖의 주택을 같이 들어오면 안 되고, 단지형 연립 다세대랑 원룸도 안 된다고 그랬죠? 맞네요. 이거 5번 지문 잘 나와요. 별표해 놓으실 때. 정답은 원룸형은 온룸 85 이하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76번 가겠습니다. 주택 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것은 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은 사용검사 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절대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라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데, 공동주택 부대는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닙니다. 2번,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세댔죠.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를 받았으니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맞네요. 답 2번이네. 3. 사업 주체와 시공자 모두 파산했어. 시공구청장이 시공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한 후에 시공구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이래야죠. 3번 틀렸고. 4. 임시사용승인 얻은 경우에도 별도로 사용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임시사용승인 받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사용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틀렸고.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는 시도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 자, 77번. 다음 중 주택 법령상 현재 1층 그림 그려볼까요? 이거? 그림. 자, 1층은 주차장. 4층까지. 자, 그 다음에 2층은 주택으로 200제곱미터. 200. 3층은 주택으로 200. 4층도 주택으로 200. 그리고 소유권 2층은 갑 거고요. 3층은 을 거고 4층은 병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종류가 뭐야 이렇게 했어요. 일단 구분 소유됐으니까 공동주택이겠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되는데 주택법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면 5계층이 아니죠. 그럼 아파트는 아닐 거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구분할 땐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인데 주택으로 쓰이는 게 600이죠. 600이면은 660 이하니까 뭐가 되네? 다세대 주택이네요. 정답은 3번.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해야지. 78번. 주택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전매 금지, 주택 상한제 발행, 리모델링 조합,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의 투기니까 주택법령에 있지만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도시공개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국토계획법이라서 틀렸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마지막 79번하고 80번으로 두 문제 나옵니다. 주택 농지법은. 그중에 79번은 용어정의인데, 자, 첫 번째가 1.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전답 과수원 지목 안 따지고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 재배, 그럼 뭐예요? 농지 정의죠. 우리가 1090, 330, 120, 120 요거에 해당되면 농업인이다 라고 했는데, 땅은 얼마야? 1000, 농작업은 91. 1번에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맞죠? 이 농업 경영 판매액 있죠? 농업을 했는데 얘가 연간
120만 원 벌면 농업인인데 연간인데 이걸 월간이라고 해서 틀렸죠. 월간이 아니라 연간 판매액 120만 원이니까 답 3번이네. 그 투템백천 대가리 큰 거 두 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천수, 꿀벌은 몇 군이요? 10군. 축산업은 1와 121이죠. 축산업 종사하는 거는 그러면 농업인이다. 맞고. 초지법에서 조성된 초지예요.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맞죠? 초지는 뭐예요? 초지다. 초지는 농지예요, 초지?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답은 3번만 빼고 다 맞았는데 3번이 틀리거네. 마지막 80번입니다. 농지 법령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처분하셔야 돼요.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 처분 사유라고 그러죠. 자, 농지 소유자가 농지 이용 안 해. 그럼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1년이란 의무 기간을 주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때립니다. 시군가 명령 때리고 6개월 안에 처분하세요. 명령했는데도 안 했어. 그때 나오는 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고, 겁나면 내 땅 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할 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는데 얘들이 비싸게 쌀 일이 없지. 처분 사유는 이용을 안 해서 처분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거로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1번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맞고. 2.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의무 기간을 밝혀서 알려줘야죠. 3. 시군구는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안 했어. 6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맞고. 4번.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 단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더라도 공시지가가 아니라 낮으면 낮은 걸로 싼 거 사는 거야. 싼 거. 틀렸네. 답은 4번 되겠네. 5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어디에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 푼 문제가 3월 달에 지금 보는 수준으로 낸 거는 약간 난이도를 낮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또 되게 어렵지만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만 확인해 보시고 빨리 정리하고 모의고사 버려보시고 틀린 것만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2회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